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 잘 풀어보셨어요? 저희 이제 최신 기출 지문들 싹 모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엑기스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대부분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꽤 이렇게 이제 좀 어렵게 느끼셨을 건데요. 그래도 하나씩 풀어보면은 틀릴 게 없어요. 물론 이제 틀릴 게 있긴 있죠. 그래서 꼭 우리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만 모아놨고요. 자, 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요약집 준비하시고요. 요약집 이따가 또 찾아봐야 되니까 요약집 내용 뭐 머리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요약집도 찾아봐야 되니까 요약집 준비하시고. 자, 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1번에 기반설의 구분과 종류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 5년간 물어봤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문제 3개를 짬뽕해갖고 원래는 이제 하나씩 줘요. 하나씩. 그런데 오늘 문제는 한 3개씩 이렇게 묶어갖고 한번 물어봤어요. 자, 1번에 방제설. 방제설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천, 홍수 예방,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 저수지는 가뭄 예방하죠. 그 다음에 사방설비. 사방설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방, 산사태 방지. 그리고 뭐 방화설비. 이런 것들 다 방제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유통공급설, 수도, 공동구. 수도라든지 공동구, 우리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전기, 통신, 가스, 수도, 하수도 다 공동으로 수용하니까 다 공급설이죠. 그 다음 유료 저장 및 송유 설비, 송유가 아니라 것들 다 공급설 맞아요. 그래서 3번에 보건위생설. 보건위생설은 죽는 거라고 그랬죠. 장사설,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또 도축장, 조합병원 다 죽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자, 공간설이 정답이죠. 광장, 공원. 자, 이런 거는 맞는데 뭐 때문에? 학교. 자,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간시설이 아니고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간설은 말 그대로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시 이런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이고요.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 5번에 환경기초시설. 자, 하수도 있죠. 그래서 수도하고 하수도, 수도는 유통공급, 하수도는 환경기초, 빗물 저장시설 뭐 다 좋고요. 폐차장, 자, 폐차장은 환경기초, 주차장은 교통시설이 되죠. 그래서 1번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산뜻하게 이제 맞추고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국토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도시군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자, 뭐 틀렸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고 그리고 도시군계획사업,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되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요? 도시군 기본계획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입니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 그 다음 이번에 도로,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같은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다. 맞아요. 2번이 정답. 그러면 도로나 주차장 같은 이런 교통시설, 자, 얘들을 뭐라 그래요? 기반시설이라고 그러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 그다음 3번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자, 맨날 이렇게 준다고 그랬죠. 뭐 틀렸어요?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그러니까 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래서 이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은 절대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통칭 46개를 통칭하는 거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그럼 결정된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그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죠. 4번의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하면 틀리죠. 자, 지구자 붙으면 다 의미는 일부. 그러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특광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 일부를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장. 그 관할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 5번에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 국토부 장관이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
자, 이게 국책사업 한다 그러죠. 국책사업학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이 아니고 포함되는 계획입니다. 국가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거나 국책사업학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입니다. 포함되는 계획. 자,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역시 5페이지. 중간에 국가계획 딱 보시면은 국가계획 끝에 포함된 계획이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 체크되어 있어.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로 할게요. 3번. 국토법의 용어에 관해서 또 옳은 것은, 자, 1번에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생략하고요. 시 또는 군. 이것도 어렵게 주면은 이 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러면 틀려요. 광역시 안에 군은 제외입니다. 왜 광역시 안에 군은 제외요? 광역시, 인천광역시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광역시 안에 군은 따로 계획 수립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랬고요. 그럼 여기서 시 또는 군은 어디에 있는 시군요? 도.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원래 도인데 이 도는 계획을 수립하기에 너무 넓어지니까 도 밑에 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기본계획은 장기발전 방향, 정책을 제시,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게 관리계획. 기본계획은 정책계획, 관리계획은 집행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합쳐갖고 도시군계획.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아유, 좋은 것 같은데 뭐가 틀렸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이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용, 기, 도, 지, 입. 그래서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두 번째 칸에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 그런데 밑에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러면 틀린다. 다 써놨을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저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별도의 계획이죠. 별도의 계획. 그래서 통합분자 특광사원수가 별도로 수립하는 계획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도시군 계획사업 이제 한 1000번은 한 것 같아요. 1000번이 뭐예요? 한 10,000번은 한 것 같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3가지.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통비사업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사업. 그래서 개발사업도 도시군 계획사업이고 정비사업도 도시군 계획사업입니다. 3번 정답. 여기서만 딱 넘어갔으면 답은 손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걸렸어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원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얘는 뭐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자,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합니다. 아예 따로 정해서 독자적인 목적으로 지정하고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 용도구역, 개, 도, 시, 수. 개자가고요. 아니, 첫 번째 거부터 막히면 안 되죠. 개발 제한구역. 이건 국토부 장관만 결정. 도. 그럴 줄 알았죠. 그래서 도시 자연공원구역. 이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 이외 국토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각각 결정. 그래서 용도구역을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거 일체 없어요. 그 다음 5번에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아니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계발치.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것. 일반에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치, 새로 개발하는 것. 서로 정반대 개념.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정합니다. 절대
분복 지정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택도 없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새로 개발하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그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해라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을 내도록 하는 거죠. 돈 내세요.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 누가 내는지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누가 내야 돼요? 자,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보자들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을 내라 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냥 작년 한 문제예요.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보자들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도록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국토법의 내용과 관련해서 틀린 것은 자 1번에 시장원수가 관할구역에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 계획의 위계질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6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리 국토법에서 일단 제일 상위 계획은 무슨 계획이 돼요? 국가계획, 다음이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지침 또는 기본. 그래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죠. 내용이 달라졌더라. 그럼 상위 계획이 우선. 그럼 우리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이 가장 하위 계획인데 다시요 도시군 계획은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수립하는 계획보다는 상위 계획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바로 2번에 도시군 계획의 법적 지위.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용 관할구역에서 다른 법에서 수립하는 계획보다는 기본이 되는 상위 계획이다. 그래서 키워드는 기본. 그래서 밑에 특광시원수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요. 주택이면 주택, 수도면 수도, 교통이면 교통. 부문별 계획 수립할 때는 도시군 계획 중에서도 무슨 계획에 부합해라? 기본 계획에 부합되도록 한다. 그래서 다 키워드는 기본자입니다. 그래서 부문별 계획. 이 부문에 대한 계획은 종합계획인 기본 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한다. 맞고요. 그럼 도시자연보호구역 예가 뭐예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돼요. 맞고요. 3번에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땡. 3번 정답. 자, 뭐 틀렸어요? 거꾸로 됐죠? 거꾸로. 이거는 우리가 기본서에서도 똑같이 봤던 문제예요. 기본서에도. 그래서 주어가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46개가 있는데 그 기반시설 중에서 하나를 결정.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그 다음에 4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 그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일반적으로 강화하는데 완화해주는 용도지구도 있죠. 대표적으로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 완화해주는 게 뭐 있어요?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완화해준다 그랬죠. 또 개발진흥지구, 그것도 40, 100 다 완화해주는 이런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건축을 제한하죠. 건축 제한을 통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 경관, 안전 이런 것들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 자, 여기가 재작년에 그냥 한 문제. 그 다음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이거 다 용어 싸움이에요. 그래서 공법은 항상 용어 싸움이 되는 거죠. 용어 말부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광역도시계획에서 틀린 것은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뜻입니다. 자, 1번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 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딱 요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시, 도,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에 걸칠 때는 광역계획권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수립은 누가요? 국토부 장관 밑에 시, 도지사.
시도지사가 수립해갖고 다시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승인받는다. 이게 딱 원칙적인 체계죠. 그래서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수립은 시도지사,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이게 딱 원칙적인 체계. 그러면 도에 관할 구역에서는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 도에서는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지정.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수립은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 공동으로 수립. 그리고 시장, 군수는 다시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 시장, 군수가 수립, 도지사한테 승인. 딱 이게 원칙적인 체계예요. 일단 원칙이 딱 잡혀야 이거를 응용한 예외가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2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원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다. 승인 신청이 없다. 이 말은 수립을 안 했다.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땡. 그래서 자, 시장원수가 3년이 되도록 수립해갖고 승인 신청 안 한대요. 그럼 누가 수립해요? 도지사.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하지만 이제 원칙적인 거 딱 바꿔줬죠.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네요. 도지사 수립하는 경우 어떤 경우 있어요? 3년 내 시장원수가 수립 안 했을 때. 또 시장원수가 협의해서 요청. 우리끼리 안 되니까 그냥 해주세요.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수립.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와서 승인받을 이유가 없다.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 자체가 없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도 두 가지 있네요.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3년 내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승인 신청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 국토부 장관이 수립했을 때는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각각 두 가지씩이 또 있어요. 그 다음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갖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맞아. 공청회 요거 개최하려면 며칠 전까지 공고해야 돼요. 14일. 그래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그래서 계획 쪽에서 숫자 나오면 다 30일인데 공청회, 이 주민의 의견 청취 관련해서만 14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해 있을 때 시장원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 시장원수가 수립하는데 시장원수가 해주세요.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가 있죠. 또 5번,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원수 의견 듣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지정합니다. 의심 지정. 그리고 자,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지방으로 바꿔놓으면 틀려요. 국토부 장관이 할 때는 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심 지정.